나이 든 부모님이 치매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았더니 치매가 아니라 선망 증상이라 하더라. 주변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치매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게 하는 선망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김호선 진료과장과 함께 선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질환으로 입원과 수술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질환, 선망. 치매와도 비슷해 보호자를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선망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호선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선망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선망이란 노화나 질병에 의해 신체 기능이 쇠약해지면서 뇌기능 또한 저하되게 되는데요. 이런 뇌기능 저하가 있으면 정신이 흐려져 그런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그 자극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정신병이 있는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선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서는 그런 마치 졸려하는 상태처럼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정상 반응보다 더 저하된 의식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주로 최근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거나 보는 것 같은 환각, 날짜나 계절, 내가 있는 장소를 헷갈려하거나 그런데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진압력의 저하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선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선망은 그런 단일 선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망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어떤 원인이 있게 됩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뇌출혈이나 뇌경색, 경련 발작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서 어떤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심폐기능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영양결핍이 있다든지 빈혈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든지 탈수 상태가 지속된다든지 또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심각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전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그다음에 수면제나 항불안제와 같은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망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나요? 선망의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인구의 1% 정도로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유병률도 증가하게 돼서 85세 이상 노인에서는 약 14% 정도가 선망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도 약 15% 정도가 선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환자의 약 30%,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약 50%, 그리고 말기암 환자처럼 그런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80% 이상에서 선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뜻 듣기에도 치매와 다소 유사해 보입니다만 다른 거죠, 선망과 치매는? 네, 두 질환은 다른 질환입니다. 가족분들이 보기에는 뇌기능 저하로 인해서 그 기억력 저하 같은 그런 인지기능 저하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시고 실제 선망인데도 치매가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질환은 큰 차이점을 갖는데요. 먼저 그 증상이 눈에 띌 정도로 보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증상이 하루 중에 보이는 변화 양상이라든지 또 회복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치매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고 또 하루 중에 변화가 심하지도 않고 또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에 의하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반면에 선망에서는 그 선망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 중에도 그 증상의 변화가 심해서 심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 선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치료가 되게 되면 수일에서 수주 내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그럼 치매 외에도 또 선망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 누군가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양상으로 혼잣말을 하거나 또는 허공을 보고 헛손질을 하거나 허공을 응시하고 있거나 이런 환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80 넘은 부인이 동네에 60세 드신 다른 어르신과 바람을 핀다라며 의심하는 등의 망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막 화를 내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조울병 같은 그런 정신질환하고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조울병이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졸려하는 등의 의식자가 보통 나타나지 않고요. 기억력이나 그런 시간이나 사람, 장소에 대한 진압력도 저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 선망의 비특이적인 형태로 무기력해 보이고 말수도 줄어들고 자꾸 자극이 없으면 잠만 자려고 하는 양상의 비활동성 선망이 있는데요. 그 비활동성 선망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상당히 비슷해서 우울증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그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선망에 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또 기억력 저하나 의식의 저하가 보통 선망에 비해 덜합니다. 또 우울증에서는 보통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선망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선망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입니다. 그 병력 청취에서는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이라든지 발현되는 시점, 또 증상이 하루 중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또 최근에 신체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 복용 중인 약물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환자 스스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단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이라든지 항상 간병하는 그런 간병인들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망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선망의 치료는 선망이 대부분 어떤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치료해 줌으로써 선망으로 인해 뇌손상이 영구적으로 뇌손상이 되는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거나 그런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선망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적인 측면의 하나는 그런 환자의 그런 생활 환경을 좀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선망을 치료하는데 초기 단계부터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같이 간호에 참여하거나 일정한 간병인이 환자를 돌봐주는 것, 네. 그리고 환자에게 익숙한 사진이나 물건들을 환자 곁에 둠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외에도 달력이나 시계 등을 옆에 두고 자꾸 알려줌으로써 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제한시킴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 또 TV나 라디오 등을 켜놓음으로써 적절한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호선 과장과 함께 선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자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5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면 거의 100세가 되겠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명을 최대 15년까지 늘려주는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금연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사실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적금을 붓듯이 하나하나 건강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